학교 폭력을 내가 당했단 말이야. 그러면 학교에서 누군가한테 맞은 게 전부인 거야. 너무나 슬프고 괴롭지만 다리미로 지졌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죽여야지, 복수해야지, 나중에 얘 결혼식에 시어머니한테 다 일러가지고 얘를 나락으로 보내야지라고 하는 건 뇌 좌뇌가 만들어낸 스토리일 뿐이라고. 하나, 둘, 셋. 반가워. 열흘 닥터 K야. 자, 오늘은 책 리뷰 해볼게. 술자리에서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실은 아무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지,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한 좌뇌한테 속았네라는 좀 재밌는 제목이지. 크리스 니바우라는 미국에 있는 인지뇌과학자이자 불교 부다이즘을 굉장히 사랑하는 재미있는 교수님이 계셔. 영어 제목으로는 No Self, No Problem 이라는 제목이거든. No Self, 내 자아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원제를 가지고 있긴 하거든. 2021년에 뇌는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 같은 책이야, 같은 내용이야. 이 사람이 아버지를 이제 여의지, 어릴 때 여의는 건 아니고 아버지를 이제 보내고 괴로울 거 아니야.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거를 이제 이겨내고 싶은 거야. 아버지를 상실한 부분을. 누구나 이제 이런 고통을 겪는단 말이야. 누구나 괴롭지, 인생이 힘들지. 우리가 이제 왜 괴로울지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1950년도에 그런 수술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 그러니까 간질 환자한테 이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간질이라는 병명 대신에 이제 뇌간증이라는 말을 쓰지. 뇌간증의 원인이 뇌가 과활성화되면서 신경세포들의 교합, 즉 전기적 활성도가 높으니까 이 좌뇌와 우뇌를 끊는 뇌량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를 끊는 이 뇌량을 제거하는 수술을 이제 시행을 하지. 이 과정에서 간질도 확실히 줄어들고 환자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재밌는 건 이 좌뇌와 우뇌가 서로 교통이 엄청 좋단 말이지. 근데 얘가 수술로 끊어졌으니까 좌뇌 따로, 우뇌 따로인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좌뇌는 시각을 포함한 오른쪽 감각을 지배하고 이 우뇌는 좌측을 지배하지. 그래서 이 뇌량을 절단한 수술을 받은 사람한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서로 다른 정보를 보내줘. 그런데 좌뇌가 하는 일은 언어화, 범주화, 그리고 원인 설명, 즉 스토리를 구성하는 게 좌뇌가 하는 일이거든. 물론 최근에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오른쪽 눈에 일어나세요라는 메시지를 주고 왼쪽 눈에는 아무런 메시지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즉 오른쪽 뇌에만 일어나세요라는 메시지를 주면 그 사람이 대화 중에 갑자기 일어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당신 왜 일어났냐? 그러면 그냥 네가 나한테 일어나라고 시켰잖아, 말해야 되는 게 실은 정답이거든. 근데 이 뇌량이 끊어진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야. 목이 말라서요? 놓고 온 서류가 생각나서요. 즉 실제로 내 우측 뇌가 시킨 일인데 그거를 좌측 뇌는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스토리를 지어내는 거지. 그거랑 비슷하게 오른쪽 뇌에만 웃으세요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면 일단 이 사람이 웃어. 그러면 상담자가 너 왜 웃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실은 정확한 대답은 네가 오른쪽 뇌에 웃으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냈잖아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인데,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하는 일이 웃기고 우리의 대화가 굉장히 재밌고 혹은 전에 무슨 일이 생각났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웃어야 되는 정확한 이유, 즉 메시지를 받아서 그냥 웃은 것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거를 지어내는 게 실은 좌뇌가 한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좌뇌는 언어와 범주와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내. 이게 뭐랑 관련이 돼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바라보면 이게 막 무슨 스토리가 막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출근을 했단 말이야. 출근을 했어. 그런데 나를 평상시에도 아니 꼽게 보는 우리 김 부장이 나를 탁 보자마자 싸늘한 표정을 지으면서 모니터로 고개를 팍 숙이는 거야. 나 출근했는데 뭐지? 나 너무 지각했나? 지각 아닌데? 오늘 옷 상태가 이상한가? 옷도 괜찮은데? 나 어제 결제 올린 서류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안해지면서 무언가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그게 이제 좌뇌가 하는 일이야. 좌뇌가 한단 말이야. 실은 그 김 부장님은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 때리다가 맞아, 자기 생각했을 뿐인데도 좌뇌는 그런 스토리를 항상 만들어내. 그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자아라는 거야. 자아라는 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나는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전에도 이제 몇 번 하고, 내가 되게 재밌는, 좀 지우고 갈게. 자,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하지는 못해도 거기에 대한 답이
표현의 문제일 뿐이지 답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도 네가 누구냐, 뭐 김대환이요, 열혈닥터 K요, 유튜버입니다, 뭐 외과 의사입니다, 뭐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혹은 관계적인, 근데 그런 게 없다라 하더라고. 나는 사람도 좋아하고 혹은 냉소적이고 혹은 내성적이고 이런 대인관계에 상관없는 그런 또 자아 정체성까지 뭔가가 있단 말이야.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누구도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그게 표현이 좀 어려울 뿐이지. 우리는 자아가 실체가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누구나 그래. 자아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게 가짜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실은 무아라는 개념이거든. 무아. 내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구조 자체도 좌뇌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야. 이야기.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개념인 거지. 자, 이게 말하자 보니까 너무 사자 같은데. 자, 한마디만 좀 어려워.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난 재밌으니까 좀 해볼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의식이 내 몸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최근 뇌 연구 과학에 의하면 시각을 담당하는 시각피질, 언어피질, 이성피질, 즉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 구조가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인식, 나라는 자아가 존재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게 뇌과학적 핵심이야. 그러니까 자아나 실체를 바라볼 때 얘가 이제 유물론적 관점으로 이거를 실체가 존재하는 그 어딘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뇌과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아의 실체의 저장소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즉 모든 건 뇌의 화학적 연결 반응일 뿐인데, 뇌의 정기적 화학적 연결 반응일 뿐인데 이게 마치 좌뇌로 인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이야기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나라고 자아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야. 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 김 부장이 나 퇴근 5분 남았는데 이놈이 나한테 일거리를 탁 주면서 나를 괴롭혀야지 라고 해서 나를 천천히 부모의 왼수처럼 생각해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고 하자. 그게 팩트라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로 내가 괴로운 게 아니야. 김 부장은 나에게 일을 시켰을 뿐이라고.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야. 그게 마침 퇴근 전일 뿐인 거야. 근데 그게 제가 나를 미워해, 제가 나를 싫어해, 그래서 퇴근 전에 나한테 일을 줬어, 난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는 내 자신이 만들어낸 스토리가 전부일 뿐이라는 거야.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학교 폭력을 내가 당했단 말이야. 그러면 학교에서 누군가한테 맞은 게 전부인 거야. 괴롭지. 이놈이 나를 왜 때렸는지, 얘가 왜 나를 그 다리미로 지졌는지 너무나 슬프고 괴롭지만 다리미로 지졌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죽여야지, 복수해야지, 나중에 얘 결혼식에 시어머니한테 뭐 어떻게 다 일러가지고 얘를 나락으로 보내야지라고 하는 건 뇌 좌뇌가 만들어낸 스토리일 뿐이라고.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냐? 송혜교는 그 글로리에서 그렇게 처참한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아이들을 이런 얘기가 아니야. 용서랑 좀 다른 이야기야. 저 박연진 기상캐스터가 나를 학교 폭력해가지고 내가 인생이 나락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나를 폭력을 대했어.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그 이후에 나머지 스토리는 다 좌뇌가 지어내는 이야기일 뿐이니까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함몰되면 안 돼. 그래서 자아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게, 자아는 스토리를 지어내는 일종의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여기에 함몰이 되면 본질, 정말 나라는 자아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인 거지. 무아. 나는 내가 아니다. 실은 나지만.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이제 약간 좀 뭐 이렇게 약 팔듯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삶은 갑자기 딴 얘기야. 나는 이제 삶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얘기하면은 그 누구도 이제 공감 안 하는 사람이 없지. 삶은 이제 여행이야.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삶이라는 게 여행이라는 거거든. 그럼 여행은 말이야, 행복할 필요가 없어. 근데 뭔 소린지 갑자기 급발진이라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삶은 행복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가끔씩 행복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그게 자뇌를 자극시키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스토리를 기반으로 행복해지는 거거든.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좋은 곳에 가서, 그러니까 스토리가 되게 나를 행복하게 해,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삶은 여행이기 때문에 행복할 필요가 없어.
여행은 뭐지? 경험인 거야. 여행을 하는 이유는 경험인 거야. 확장. 의외성에 있어서 내가 낯선 곳에 감으로써 무언가를 발견함으로써 나를 확장시키는 게 여행이야. 확장. 내가 확장이 돼야 돼. 근데 확장이라는 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비행기를 타고 좋은 호텔에서 자는 게 여행이 아니야. 확장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거든.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그게 나는 삶을 바라보는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보거든. 근데 그 부분을 과학적으로 요 책이 긁어줘. 그런 내용의 이 책이에요. 좀 길긴 했는데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좀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지는. 맞아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이 작가도 그 질문을 엄청 많이 받으니까요. 자, 우리 PD님이 이제 극단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 물론이야. 요 핵심의 가장 큰 반론 중에 하나가 극단적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아둥바둥 해서 우리가 뭐 하냐. 그러니까 박연진한테 복수를 해서 뭐 하냐라고 말하면 이제 다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봐. 삶은 뭐지? 삶은 여행이랬지. 근데 여행은 반드시 어떻게 되지? 여행은 끝나지. 여행 끝났는데 여행 가서 뭐 해? 응? 어차피 죽을 거잖아. 살아서 뭐 하냐고. 이런 극단적인 허무주의는 반드시 빠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내가 이 땅에 온 여행의 이유를 찾아내고 여행을 즐기는 것과 이 여행이 끝날 줄 아는 거는 정말 다른 이야기거든. 고기 연안불에 지글지글 구워서 먹잖아. 그냥 한 번에 화끈하게 막 한 1초 만에 막 1200도 되는 거기다가 이렇게 구우면 안 돼? 어차피 고기 구울 거 이렇게 구우면 안 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극단적 허무주의는 반드시 경계는 하긴 해야겠지만 삶이 여행이라는 측면에서 여행이 끝날 거라는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하루하루 좀 감사하게 사는 그런 마음은 꼭 가져야 될 것 같아. 뭐 나중에 뒤에 책에 나오긴 하지만 이게 도파민하고 관련이 있거든. 그러니까 도파민 레벨이 정상이면 일반인인데 얘가 과해지면 정신분열 중이고 환각하고 환시가 보이는 거고 얘가 떨어지면 우울증이라 특정한 패턴이 보일 만한 에피소드에도 패턴이 안 보이니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거든. 즉 우리는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인생을 살고 있고 그 패턴에 괴로워지고 빠지면 빠질수록 삶이 조금 힘들거든. 어쨌거나 극단적 허무주의에 약간 빠질 수 있긴 한데 경계는 해야지. 좋은 질문이었어. 자, 여기까지. 여러 닥터 끼였어. 빠이.